예, 새해 증시 개장일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초대 손님으로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치 투자의 대가에서 최근에는 후배들과 함께 가치 투자의 명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표현이 참 정확한 올 한 해일 텐데 올 한 해 투자의 기준들을 어떻게 잡고 가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실 운영업계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을 텐데요. 그런데 라이프자산운용은 출범 1년 반 만에 3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선방하시면서 성과를 내셨습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형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열심히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종목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도 운이 따르지 않고 형세가 따르지 않으면 성과를 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다행히 저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펀딩도 비교적 잘 됐고 저희가 스타트했던 시기는 사실은 운이 안 좋았어요. 재작년이 되겠죠. 이제. 네. 재작년 7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날입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은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죠. 예. 3,300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다행히 이제 운이 좋아서 형세가 이제 과거의 성장주 사이클에서 가치주 사이클로 딱 바뀌고 있는 시점이 이제 작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형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익의 성호사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는 성호사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조선시대 실학자 이제 성호 이익이 쓰신 이제 저서인데요. 아, 이익 선생님이요? 예, 이익 하도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이익 밸류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프로핏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줄 죄송합니다. 그럴 수 네. 있죠. 네네. 예. 거기에 보면은 독사료 성패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 항목이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독사료 성패니까 사료는 이제 역사고요. 네, 예, 역사의 자료들. 성공과 실패를 잃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항목이 이제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운세고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의 형세다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네. 말씀대로 이제 아무리 싸고 좋은 주식을 발견을 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공장이 불이 날 수도 있고 9.11 테러가 터질 수도 있고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운이 따른다 치더라도 이제 형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예, 사이클이라는 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주라도 성장주 사이클에서는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거고 아무리 좋은 성장주도 가치주 사이클에서는 또 그다지 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과거 수년 전에도 이제 바이오 사이클이 한번 크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완전 관해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암을 치료했다 이런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주가가 이제 수배 올라가는 형상이 이제 나타났지만은 최근에도 보면 완전 관해가 나온 종목이 있었던데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형세가 이제 그 사이클이 아닌 거였던 거죠. 그만큼 저는 이제 오늘 형세가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고점에 시작을 했지만은 예. 그래도 1년 6개월 누적 수익률이 보니까 플러스 2%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코스피는 이제 33% 이제 하락을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형세가 이제 가치주 사이클로 좀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용기 있는 장수 위에 덕 있는 장수가 있고 덕 있는 장수 위에 운 좋은 장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사석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맹자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운이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 모든 실력이 겸비되어 있을 때 운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선방하셨다 이렇게 편하게 여쭤봤는데 형세 얘기를 하시면서 본론으로 확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지난해는 그러면 형세 말씀하신 거 오늘은 형세나 큰 그림 이제 사이클 이런 그림을 그려. 지난해는 복기를 좀 해보면요. 근데 지난해는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걸 조금 미리 감지할 수 없었을까? 시장이 좀 그런 걸 덜 반영하면서 좀 의문의 일패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작년을 좀 복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항상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좀 두렵잖아요. 네. 저희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게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항상 했어요. 아, 불안한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해소가 될까? 어떤 형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과거 경험을 보면은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보면은 아시다시피 상승장의 모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하락장의 모습은 너무 다양해서 과거에 보면 뭐 IMF 외환 위기도 있었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전쟁, 심지어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의 하락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한 번도 못 겪어봤죠. 그렇죠. 예, 네. 이게 50년 만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럼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미국의 70년대 중반이 가장 유사한 사례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1973년에 이제 니프티 피프티 장이 한창 활약을 하고 있었을 시기였고요. 니프티 피프티라고 하는 건 멋진 50 종목이라 그래서 뭐 폴라로이드라든지 제록스 같은 이제 초고속 성장주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활약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품이 이제 꺼지는 시점이 1973년 정도였고요. 그때가 이제 1차 오일 쇼크, 중동의 소규모 국지전 벌어지고 베트남전 막바지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왔었는데 그때 S&P 500이 약 48%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이후에 또 한 1년 6개월 만에 73% 반등을 합니다. 예. 근데 고점을 이제 못 제끼고 그 상태가 한 8년 정도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8년의 횡보 기간 동안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그때 활약했던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어떤 인터뷰 내용이나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분은 그 역발상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네네, 분인데요. 네. 그분이 1996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75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가치주 장세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활약했던 시기가 또 그 시기였고요. 근데 워렌 버핏한테 이제 누가 질문을 던지면은 과거에 제일 좋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97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익률이 연간 100%씩 계속 났었던 모양이에요. 전성 시대가 열렸는데 예. 그 가치주 시대가 약 15년 정도 갔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활약했던 성장주들이 고점을 회복하는데 약 15년 이상 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의 시기와 이제 너무 유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거 사례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똑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왔고 반등의 계기가 된 거는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었던 거는 미국이 급등했던 시기, 그 73% 반등했던 시기가 미국 경기가 최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도 이제 작년 한 해는 뭐 14년 만에 거의 25%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이제 30% 하락을 했지만은 대부분 이거는 좀 미래의 경기 침체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지금은 형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뭐 복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장님 인터뷰를 과거에도 많이 했는데요. 뭐 IMF 때, 뭐 리먼 때 이런 때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주가가 그냥 자고 나면 빠지는 그런 상황에 운용하면서 가치 투자자들은 뭐 합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책 보고 놀다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무협지 본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형세라는 단어가 오늘 저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형세, 판세, 사이클을 읽는다면 그러면 2020 지금 말씀하신 그 흐름들은 사실 1년짜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흐름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큰 그림인데 투자자들은 어쨌든 올해를 대응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2020 그런 판세의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하면 2023년 올해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몇 개 좀 간추려 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전년 동기, 전월 동기, 그래서 이제 YOY나 MOM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증가율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증가율은 작년에 압도적으로 높았죠. 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올해는 뭐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많아봤자 3~4% 정도거든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상태에서 3~4%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증가율은 꺾이는 예, 거죠. 기세가 착시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착시 효과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던 거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들어서 한 1분기나 2분기 중에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뭐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전월 동기 대비라든지 이런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하고 또 미국의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저는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증가율 자체는 뭐 금리가 1%에서 뭐 4%가 됐으면 4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4%였던 게 올해 미국이 뭐 5.5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봤자 20%죠. 4배와 20%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네, 관련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이 그 자체만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면 대응이 가능한데 경제는 항상 이렇게 금리, 환율, 물가 이게 다 엮여서 다른 파급을 주지 않습니까? 묶여서 그렇죠. 그게 이제 오면서 물가 상승과 기업의 이익이 줄고 소비가 줄고 금리는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파고를 몰고 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경기 침체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첫 번째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이미 온 걸로 시장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2,1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2,13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네. 그거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걸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거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 침체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 이 과거 미국에 11번의 경기 침체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분석을 해봤더니 11번 중에 9번 주가가 올랐어요. 2번 정도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고 경기 침체가 올 때 주가가 항상 올랐다는 거예요. 거의. 역설이네요. 그게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미 주가는 꺾여 내려가고 있겠죠. 선반영이라는 증시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네, 주식의 성견성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뭐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지는데 알고 보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얼마나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시장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종목 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연 뭐 경기 침체가 와서 뭐 좋을 기업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뭐 금리가 오르면 더 좋아지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현금이 많고 차입금 하나도 없고 이런 기업도 있고 좋은 설비 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에는 그런 면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안 하시고 우려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 침체가 어느 정도 갈 건지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 높은 물가 상승 시기라는 이 변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레벨 자체가 올해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물가가 뭐 2% 이렇게 가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레벨 자체 이 환경 변화가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뭐 5년, 10년에 큰 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올해 2023년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금리,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은 뭐 여러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대응의 그 다른 모습도 보이면서 글로벌 그렇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로 이미 이제 뭐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뒤로 못 건널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에 따른 노이즈가 좀 남아 있고 경기 부양을 하려는 시도가 올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중국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해서 과연 중국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느 정도 상황인지 참 알 수가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대표가 중국에 지인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오랜만에 한번 해봤더니 깜짝 놀란 게 그 이발소를 1년 6개월 만에 처음 갔다고. 그러니까 락다운이 얼마나 심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심할 정도로 락다운을 한 거죠. 근데 이 락다운이 이제 풀리면 그만큼 여파도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반면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뭐 중국 의존도가 많이 줄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자마저도 뭐 중국 주식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또 중국에 또 포지션을 다 오픈해서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한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에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외국인들 자체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한국 시장의 호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좀 결국 이제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좋은 뭐 호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은 좀 올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전략으로 해서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뭐 영어 표현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바긴 헌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싼 걸 찾아다니는 그 사냥꾼처럼 그죠? 존 템플턴도 그렇고요. 뭐 지금 그 정도까지 위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의 그 지금 2023년을 살면서 가치주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왜냐하면 가치주의 성격도 내용도 예. 개념도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예. 전통적인 정말 PBR이 낮았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투자자들이 그럼 가치 투자라는 분들의 가치의 개념을 좀 전략을 정리해 주세요. 원래 가치 투자는 뭐 변하지 않는 거는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근데 단지 이제 이게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건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자의 인식이 바뀌면서 때로는 뭐 자산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네. 뭐 땅값이 많이 오를 때 예를 들면 뭐 외국인한테 처음 개방을 했을 때는 수익 가치죠. 접어주만 샀었고 네. 또 뭐 99년에 닷컴 버블이나 최근에 7년간의 성장주 장세처럼 성장이 성장 가치만 보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라는 것은 성장성이 아주 높은 성장주를 미처 시장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가치 투자입니다. 성장주도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것은 성장 가치주지 이미 성장 가치주였는데 10배 올라서 이제 성장주가 돼 있는 거는 이제 투자하지 않겠다는 네.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 구매는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가 좀 안정적인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있고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가치도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이미 그 가치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단순 가치주 쪽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플러스를 하자면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치주에 투자를 하자. 아무리 좋은 가치주라도 뭐 회사의 주인이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업은 이제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 주가가 올라가면 서로 좋고 배당을 많이 하면 서로 좋은 그런 기업이면 이제 투자하면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형세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세가 바뀐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형세는 뭐였냐면은 저금리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은 180도 바뀌었죠. 고금리 인플레이션이고 당분간은 이게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형세가 바뀌었으니까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형세에서는 후발주자가 유리합니다. 후발주자도 유리하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떨어지죠. 금리는 낮죠. 자금을 쉽게 조달해서 쉽게 시장에 진입을 해요. 예를 들면 유통기지를 짓더라도 선발주자보다 싸게 유통기지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네.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조달하기도 힘들고 지금은 이제 선발주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좋은 설비와 공장, 뭐 인력을 많이 갖고 있고 현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차입금도 없고 이런 기업의 시대가 오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정기예금에 8천억 들어있는 기업이 있는데 뭐 이자가 1.2% 정기예금을 받았었는데 지금 4% 받으면 이익이 서너 배 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에서도 이 기업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된다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2년 전에 대양제지 공장에 불이 났어요. 예. 불이 나서 이제 보험료가 업계 추정은 한 1,400억 정도 나온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 2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1,900억을 투입을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공장을 다시 새로 짓겠다 네.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업계 관계자 얘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 공장을 다시 지으려면 3천억 정도가 들지 않겠냐. 근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미 공장을 갖고 있는 이제 선발 업체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후발주자보다는 이제 선발주자의 시대가 열렸고 과거 7년의 이제 그로스 사이클, 성장주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가치주 사이클이 이제 새로 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취하자. 현금 많고 좋은 공장 가지고 있고 돈 잘 벌고 그런 선발 기업들,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일 것 같아요. 네. 형세 얘기를 오늘 해주셨고요. 판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지금 이제 비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판에서 또 변화를 보고 가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선발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를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약진해 갈 수 있는 해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제한된 시간에 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어서요. 예,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이채원 의장님의 시각은 이 정도로 해서 형세 판단에 도움을 좀 얻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님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